멀리해야 할 사람과 가까워져야 할 사람 구분하기. 지난주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옆자리 할머니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더니 욕을 하며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신호는 계속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야.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데 하는 예감이 들었지만 정을 끊지 못해 계속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 크게 상처받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고민해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지인이 최근에 30년 지기친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만 했습니다. 자기 불평불만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 흉보기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들어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게 보였고 사람들이 다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긍정적이던 마음이 부정적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자기도 험담거리였던 겁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진작 알아챘어야 했다는 것을.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결국 모두의 흉을 봅니다.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밝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더 좋은 사람들이 채워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갑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친구니까 참아야 한다. 오래 알았으니까 이해해야 한다. 나이 들어 친구 만나기도 힘든데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한 단골 손님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상을 달라고 조르고 값을 깎아달라고 우기고 심지어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불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인연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손님들에게 이 가게 물건이 별로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왔습니다. 공짜나 할인을 노리고 말입니다. 어느 날 다른 단골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손님 때문에 좋은 손님들이 발길을 끊는다고. 실제로 몇몇 손님들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다른 가게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 손님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가게를 이용해달라고. 그 손님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더 편하게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호의를 대속 베풀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한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항상 자기 책임부터 찾았습니다. 팀원이 실수하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사는 항상 남 탓만 했습니다.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잘못되면 부하 직원 탓이었습니다.
회사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정부가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늘 피해자였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상사의 삶을 비교하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임을 먼저 찾던 상사는 성공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반면 남탓만 하던 상사는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후배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한 선배가 도와줬습니다. 그 선배는 자기 일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용기를 줬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자기 공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배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후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남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후배도 이제 선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선배에게 배운 것은 업무 지식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가는 가르침이 됐습니다. 이것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남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보다 상대방의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가 농사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줬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김장철에는 김치도 함께 담갔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런다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이니까 돕는 거라고. 그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살면서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돈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한 번도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뭔가 해주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짜 순수한 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여깁니다. 혈연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낍니다. 나이 들어 맞는 인연이지만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의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보물처럼 아껴야 합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친구는 달랐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걸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1시간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 사업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사업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해줬다는 것을, 바로 곁에 있어준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있다가 힘들 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겉모습에 속았지만 이제는 본질을 봅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 실천을 봅니다.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사람을 판단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세 가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둘째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셋째는 이익이 없을 때도 도와주는지. 이 세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기준은 정확했습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함부로 합니다.
화가 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친절한 사람은 우리가 쓸모없어지면 떠납니다. 반대로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은 우리도 소중히 여깁니다. 화가 나도 절제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은 진심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돕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그분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꾸준히, 눈에 띄지 않아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릅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은